지금부터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영역 과학1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며 구성원소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트륨의 결합 모형과 다이아몬드 구조 모형을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트륨과 다이아몬드 구조 모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트륨은 NaS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금속 원소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로 대표적인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보기에서 기역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NA의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 결합이 형성됩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C로만 되어 있고 C가 굉장히 무한대로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식 C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기역은 자유전자이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비금속이잖아요.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의 전자 공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물어봤는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은 나트륨이죠. 다이아몬드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화학 결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이온 결합, 자, 두 번째는 공유 결합, 그리고 세 번째는 금속 결합. 우리는 화학 결합의 종류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금속 결합,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결합이고,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 사이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결합을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체, 액체에서의 전기 전도성 또는 수용액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다 없고, 금속의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 근데 수용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체와 액체 모두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 물질이라 하더라도 흑연과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흑연과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근데 사실은 흑연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 하나가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어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탄소 동소체, 예를 들어서 흑연과 플러렌과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AB와 BC 모양에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를 표시한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를 먼저 봤을 때 AB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은 B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하면 전기 음성도는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BC를 봤을 때 C 쪽으로 전자가 쏠렸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하면 C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B와 BC를 합치면은 우리는 C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라서 C로 갈수록 부분적인 전하, A로 갈수록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B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B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모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BC의 쌍극차 모멘트는 0이다라고 했는데 쌍극차 모멘트가 0이다라는 것은 이 분자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BC 같은 경우에 서로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C 쪽으로 쏠린 것이죠.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쌍극자 모멘트에 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 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거나 또는 0보다 큰 경우를 다룹니다. 근데 0일 때를 우리는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0보다 큰 경우를 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 결합에서는 무극성이 되려고 하면 똑같은 원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분자에서 무극성이 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CO2라든지 아니면 CH4 등이 있죠.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HCN이라든지 아니면 CH2O라든지 아니면 H2O 등등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BCl3와 NH3의 결합값을 기준으로 분류한 영역 1, 3를 나타냈고 알파, 베타는 각각 알파와 베타는 각각 BCl3와 NH3의 결합각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 B는 13족 원소로서 원자가 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B는 원자가 전자 3개를 가지는데 이때 CL 3개와 결합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홀 전자를 전부 다 쌍을 이루게 만들면서 BCl3를 형성하지만 B는 태생적으로 원래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짝을 모두 다 이룬다고 해서 전자 8개, 즉 옥텟 규칙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그리면 B, Cl, Cl, Cl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3개의 전자 구름이 가장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 결합각은 선생님이 실제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120도 정삼각형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평면 구조일 겁니다. 반면에 NH3에서 N은 원자 가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 15족이니까 5개의 원자 가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 자리에 H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결합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를 하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고 이 각도는 잘 알고 있겠지만 107도 약 107도 정도가 되고 얘는 극성입니다. 자, 보면은 두 개 중에서 알파 NH3의 결합각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베타는 120도 BCl3의 결합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H2O와 CH4의 결합각이 속하는 영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설명은 잘 안 해도 알겠지만 CH4는 약 109.5도, H2O는 약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지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H2O가 있어야 되고 여기쯤에 잘못했네요. 자, 여기에 H2O 그 다음에 이쯤에 CH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2O는 1에 그리고 CH4는 2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산연기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다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연기로 작용하는 반응만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H2O가 어디 있는지 봤는데 반응물을 기준으로 산연기를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반응들은 전부 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염기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면 왼쪽에 있는 반응물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반응물 또한 산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H2CO3는 HCO3가 되면서 H+를 내놓았기 때문에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H2O는 H+를 받았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 맞네요. 나를 보겠습니다. 나에서 HS-는 H를 받아서 H2S가 됐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되고 반면에 H2O는 산이 되겠네요.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개념은 H+를 주고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H+를 준 게 있다면 받는 물질도 있겠죠. 따라서 반응물이 A 더하기 B 꼴로 되어 있다면 하나가 산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서 CH3N은 H+를 받아서 새로운 물질이 됐습니다. 따라서 H+를 받은 것이 염기, H+를 준 것이 산,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H+를 주고받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H+를 주는 것을 산, 받는 것을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염기 개념은 주로 정반응과 역반응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룹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1, 2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주기에는 원소가 수소나 헬륨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주기 원소로 수소가 반응에 참여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2주기에 있는 것 중에서 분자를 이루기 위한 비금속으로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분자 XY4와 이온 ZY4 플러스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Y는 보면 여기 결합하고 있는 두 개의 전자 중에서 하나만 자기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른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XYZ에서 Y가 수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X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원자 가전자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Z를 보세요. Z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한 전자는 수소, 그러니까 Y, 수소의 전자입니다. 이때 파랑색으로 표시한 전자는 Z의 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Z는 전자가 4개인데 여기 플러스가 있다라는 말은 Z는 원래 전자가 5개였는데 한 개의 전자를 잃어서 4개가 되었다. 한 개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는 전화가 붙었겠죠. 원래는 5개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Z는 원자가 전자 5개를 가지고 있는 N이 될 것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XY4에서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X는 전자 8개를 모두 만족하죠. 지금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Z의 원자가 전자수는 5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유 전자쌍 수는 Z2는 N2고 Y2는 H2잖아요. H2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N2는 3중 결합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 수는 여기에서는 3쌍, 여기에서는 하나, 따라서 3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자, 원자 X에 어떤 원자 X가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1s, 2s, 2p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X는 2주기에 있는 원자겠고 그 다음에 p 오비탈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가 1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는 당연히 주 양자수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주 양자수잖아요. 따라서 가는 당연히 1s가 될 겁니다. 자, 2s, 2px로 구분하겠습니다.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가 1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주양자수는 요 앞쪽에 있는 1, 2, 3과 같은 숫자고 부양자수는 여기 있는 이 오비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부양자수는 사실은 정해져 있죠. S는 부양자수 0, 그리고 P는 부양자수 1. 여러분은 P까지만 배우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죠? 1인가 라고 했으니까 나는 2PX가 될 거고, 그리고 다는 2S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나다를 구분을 했습니다. 답을 찾아보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양자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자에 있는 전자의 전자 배치를 결정하는 양자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양자수의 종류는 크게 4가지를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양자수는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적을 때는 n이라고 나타냅니다.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심이 되는 숫자다. 어떤 오비탈에 있어서 라는 의미겠죠. 우리는 에너지를 결정짓는 2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그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비탈을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고, 주양자수는 n이 1일 수도 있고 n이 2일 수도 있고 n이 3일 수도 있고 요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n1, n2, n3 그리고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서브하는, 뒷받침하는 양자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부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반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을 서포트하는 두 번째 반장을 우리는 부반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를 결정짓는 2가지 양자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양자수를 주양자수, 그리고 서브하는 두 번째 양자수를 부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고, 부양자수는 간단하게 L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L이 0인 것을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L이 1인 것을 우리는 P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L값이 2인 것을 D오비탈, L값이 3인 것을 F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양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양자수는 자기는 영어로 마그네틱, 따라서 ml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ml값은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L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값은 L 값이 0인 경우에 ML 값은 0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S오비탈은 그냥 자기 양자수도 0이고 그냥 둘 다 0인 거예요. 근데 L 값이 1인 경우에 ML 값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겠죠. 얘가 PX, PY, PZ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고, 스핀 양자수는 MS라고 표현하고,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전자의 회전 방향을 표시하면서 업스핀, 다운스핀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의 주 핵심은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이 2개의 전자는 반드시 양자수가 달라야 됩니다. 양자수가 달라야 되는데 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1s 오비탈이다. 1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들어가는데 만약 요렇게 들어간다면 주 양자수는 1, 부 양자수 0, 자기 양자수 0, 그리고 스핀 양자수도 플러스 2분의 1로 같아지겠죠.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다운으로 들어가야 ms 값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분자, 역시 분자 가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식도 나와 있네요. 자,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산화수를 계산하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잘 잡아당긴다, 마이너스를 잘 가져간다 라는 뜻입니다. X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Y가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를 가지고 가겠죠. 자, Y는 Z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Z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Y 쪽으로 쏠리게 되고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Z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Y 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는데 여기 있는 X는 Y로부터 전자 두 개를 받았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 여기 있는 Z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마이너스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1. 근데 여기 있는 Y는 두 개를 잃고 하나를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잃은 것과 같죠. 마이너스 한 개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산화수를 모두 다 합하면 분자 내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된다라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Y 보겠습니다. Y는 전자 3개를 얻었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3개를 얻었으니까 산화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Z는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역시 분자 내 산화수의 총합은 0입니다. 따라서 A는 플러스 1,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9번 보겠습니다. 표는 원자 가다에 대한 자료인데 가다는 각각 X, Y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X는 질량수가 다른 걸 봐서 우리는 동위원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X의 평균 원자량은 63.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수능에 나온 적 없는 조금 복잡한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원자량은 XM이 들어간 게 N이 들어간 것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X가 중성자 수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연계에 X의 동위원소는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가나 다가 있는데 중성자 수가 가와 나가 지금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만 달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조건 X 동위원소의 중성자 수는 달라야 되니까 여기 있는 다가 반드시 다른 하나가 동위원소가 되어야 되고 얘가 원자량이 많은 XM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원자량이 63.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량이 64인 것과 원자량 65인 것이 동위원소일 때 평균 원자량 63.6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자, 원자량이 64와 65가 있다면 반드시 평균 원자량은 64와 65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평균 원자량이 63.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가 XN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나가 YL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역에서 가는 XN이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전자수는 나와 다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자수가 나와 다가 같다면 얘네들은 중성 원자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자의 수도 같아야 되고 양성자의 수가 같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동위원소라는 설명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동위원소는 가와 다가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X 동위원소 중에서 XM의 존재 비율은 3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존재 비율을 물어봤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XN과 그 다음에 XM이 있는데 X 대
100-x의 비율로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평균 원자량 63.6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63.6은 n이라는 질량을 가진 게 x개 있다. 더하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건 100-x개가 있는데 전체를 이거랑 더하면 총 100이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63.6이 나와야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n은 63이잖아요. 그리고 m은 65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x만 남게 되니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는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위쪽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다르게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팁이에요. 자,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분자량이 63과 65였어요. 양 끝에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쪽에는 작은 원자량, 큰 쪽에는 큰 원자량을 적어 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수직선상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간 지점이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쯤이 63.6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63.6이라는 말은 얘는 0.6이고 여기는 1.4가 되니까 얘와 얘의 비를 따지면 3대 7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3대 7을 뒤집어서 비율이 7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65짜리가 30% 존재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디가 되겠네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수학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35짜리 CL과 37짜리 CL이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35.5다. 그러면은 얘와 얘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할까 물어본다면 35짜리와 37짜리가 있다. 중간이 36이니까 35.5는 여기잖아요. 그럼 이때 비율은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얘를 딱 뒤집으면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할 수 있고 다르게 두 번째로는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원자량을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얘네들이 그냥 3대 1로 존재한다 라고만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요렇게 뒤집어서 1대 3이 되어야 되겠구나. 1대 3이 되려고 하면 이 전체를 4로 나누어서 1만큼 가져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35.5가 되겠다 라고 해서 평균 원자량을 거꾸로도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나의 H3O 플러스의 몰 농도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했고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는 H 플러스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도 됩니다. 자, 가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가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25도씨에서 나가 가값보다 큰 값, 나가 지금 더 커야 됩니다. 큰 값을 가지는 걸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25도씨라고 하는 온도의 영향을 받고 온도가 동일하다면 KW 값은 항상 같죠. 25도씨에서 KW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용매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와 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했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또는 이 문제에서는 H3O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는 5라고 나타낼 수 있고 나는 9라고 나타낼 수 있으므로 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OH-의 몰 농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를 곱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 OH-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나에서 OH-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므로 나가 OH-
OH-의 몰 농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에게 공식 하나를 전달을 하면 우리는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7승의 H3O 플러스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pH는 7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KW에 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KW는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의 합으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언제 25도씨에서 온도가 달라지면 KW 값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요 정도 관계만 알면 유사한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